리가켄바이오는 사실 걱정이 크게 없는 종목이라서 분할 매수가를 주면 땡추고 안 줘도 여기서 흔들다가 신고가를 달성할 거란 기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오 장세가 한 번은 좀 확실하게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ST팜도 잔량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최근에 리가켄바이오도 먼저 좀 편입을 해두었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가 일단 당일 고점 돌파해주면서 거래대금 좀 더 몰려주는 것 같습니다. 흐름 좋다. 여기서 거래대금만 좀 더 들어와주면 사실 상단까지 가는 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구간에 매도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만 조금만 더 들어와주면 상단까지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사실 이 상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어떻게 달성을 해줄 거냐, 거래대금이 얼마나 몰려줄 거냐, 그 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자의 움직임은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1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다우지수는 1.18% 상승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25% 하락했고요. S&P 500은 0.21%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8% 하락, 즉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주의 반도체 기술주 위주의 매도 물량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을 좀 따져본다고 하면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것은 맞지만 주요 기술주의 차익 매물이 출회된 포인트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건 뭐냐, 시장이 지금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기에 다 엇갈리고 있고 투자자별로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다르기에 이렇게 자산별로 혹은 부문별로 좀 변동폭을 보이는 이유와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지만 또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다시 또 증시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슈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매수가 맞냐 매도가 맞냐니까 그에 대한 향방이 계속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좀 전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도 들어가고 싶은 종목은 사실 너무 많아요. 일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을 포함해서 CJ, 펩트론도 있고 서진시스템, 금융주, 로봇주도 한 번 더 접근해 볼 만할 것 같고 삼성전기, 필옵틱스, NHN, 산일전기 등등 저도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종목의 풀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질 수 있던 거는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제 리스크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국면에 점점 진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점이 조금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I 버블론의 핵심은 마이클 버리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제 빅테크의 GPU 감가상각 기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게 지금 6년으로 대부분 잡혀 있는데 좀 지나치다. GPU의 수명은 1년에서 2년, 아무리 길어야 3년인데 감가상각을 6년으로 잡아서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회계상 거품을 끼게 한다 라는 거죠.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그래서 쉽게 풀어보면은 GPU는 지금 실제로 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길게 써야 보통 2년밖에 못 쓰는데 2년간 쓴다는 기준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6년간 쓴다는 개념으로 이걸 사와서 그걸 지출한다는 개념으로 할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덕에 실적이 잘 나와 보일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돌이켜보면은 일단은 11월 25일 날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본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GPU의 렌탈 비용은 최신식 GPU일수록 분명히 반등의 폭이 크고 반등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는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빅테크들이 기존 칩보다 차세대 기술이 포함된 칩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는 맞고 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도 맞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되었건 기술 개발이 되었건 고성능 칩이 점점 필요한 국면인 거는 맞다. 이에 대한 반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하게 돌리는
돌리니까 GPU의 수명이 짧은 거잖아요. 과하게 돌리지 않으면 GPU의 수명도 6년이건 7년이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하게 돌리니까 GPU가 계속 빠르게 수명을 다한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GPU에 대한 주문을 계속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는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결국 AI 산업은 계속 돌아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은 깔려 있다라는 거고, 확대 해석을 해보면 GPU를 계속 써야 한다는 논리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I의 수요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익 뻥튀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주요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논리를 종합을 해보면은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 AI 버블론을 가지고 반도체가 좀 눌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논란은 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자의 반도체 눌림, 이를 통한 반도체 눌림을 잘만 활용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겠거니 싶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많다고 하면서도 반도체를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주목할 이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반도체를 다시 중장기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좀 눌리는 걸 보면서 기회로 보이는 종목과 가격이 나타날 시, 이거는 제가 곧바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12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슈팅, 리가캠바이오 슈팅. 오늘 보유 종목 흐름 나쁘지 않네요. 알테오젠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리가캠바이오도 함께 수급 들어가줍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사실 걱정이 크게 없는 종목이라서 분할 매수가를 주면 땡추고 안 줘도 여기서 흔들다가 신고가를 달성할 거란 기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 장세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오 장세가 한 번은 좀 확실하게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ST팜도 잔량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최근에 리가캠바이오도 먼저 좀 편입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동성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은 셧다운이 종료가 되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양적 완화가 되었건 TGA 잔고를 풀건 다양한 부분에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제약 바이오 장세는 한 차례 더 세게 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일단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 흐름 매우 좋네요. 4%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일단 당일 고점 돌파해주면서 거래대금 좀 더 몰려주는 것 같습니다. 흐름 좋다. 여기서 거래대금만 좀 더 들어와주면 사실 상단까지 가는 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구간에 매도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만 조금만 더 들어와주면 상단까지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사실 이 상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어떻게 달성을 해줄 거냐, 거래대금이 얼마나 몰려줄 거냐, 그 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자의 움직임은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차트 분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딱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그 자리 위에서의 이제 레인지를, 박스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박스 하단을 기록한 후에 저점을 올리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딱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를 추가한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오히려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박스 안에서 최근에 저점을 찍기까지의 과정이,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자리들을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더라. 추세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더라. 근데 최근에 박스를 만들고 상단까지 갔을 때 이렇게 갔던 적은 없었으니 항상 그냥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었다고 하면 이번엔 다른 패턴이다 보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관점으로 차트 분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시가총액 5조가 넘어가는 종목을 차트 위주로만 접근할 것도 아니고 추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리가캠바이오가 장중 고점 돌파해 주면서 수급 좀 들어와 주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을 한 차례 걷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한 구간이라고 하면 기존의 꽤나 삼중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양봉 마감을 해주고 나름대로 매도세가 이제 다 나왔구나, 혹은 매수세가 매도보다 확실히 많은 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 아마 길어야 이번 주겠죠. 그 방향을 확인하는 시점은 그때 추가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일단 편입해 보겠습니다. 두호가 넉넉히 말씀드렸습니다. 23,800원 부근 매수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흐름 11월 중순 말까지의 흐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매도할 수 있을지 성공적으로 또 잘 매도를 해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그냥 이런 상단 부근까지만 상승을 해줘도 충분하게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가 오르려면 매도보다 매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오르려고 한다면 국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이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외국인이 매수하려면 환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이게 국내 증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전일 오전에 증시가 올랐음에도 제가 오늘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환율이 눌리지 않았던 게 가장 컸잖아요.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러한 타점을 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고 싶은 종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지금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환율이 눌리건 뭐가 되건 반등 시그널만 좀 보여준다고 하면 곧바로 반발 매수가 유입될 리스트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 싶다고 해서 사실 대내외 환경을 모두 무시한 채 우리가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단기 종목은 더더욱 더 그럴 거고. 그래서 리서치는 평소에 해두고 종목은 평소에 준비를 해두고 매수는 저렴하게 할수록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냐? 리스크는 줄어들고 먹을 구간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의 매매 방향만 좀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눌림이 있기에 우리가 매수를 했고 반등이 나오면 판다. 그리고 그 반등의 분위기나 증시 상황이나 수급을 고려해서 얼마나 먹을지 유동적으로 정하는 부분들도 분명했죠. 두산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필옵틱스 뭐 이런 단기 매매 종목들 최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쫄깃하게 스릴 있게 주식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주식은 편안해야 합니다. 우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몇몇 분들이 이제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지루하다고 느끼기보다는 기회를 잡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린이 분들이 최근에 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차트 분석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건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안 좋게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모든 보조 지표를 차트에 다 때려 넣는 분들이 계세요. 수급을 보는 거에 대해서도 매물대, 뭐 볼린저 밴드, RSI, 구름대, 그리고 누가 좋다고 하는 수식, 누가 좋다고 하는 신호 지표, 이 모든 보조 지표를 다 차트에 때려 넣는 분들이 계세요. 좋지 못할 겁니다. 그 모든 보조 지표와 차트의 관점을 들어맞는 종목이라는 건 사실 없을 거고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한 정도이니까 내가 이것저것 하나하나 해보고 나한테 잘 맞는 거 위주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 보조지표를 많이 놓는다고 해서 절대 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그냥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고 내가 선호하는 매매,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랑 어울리는 지표 한두 개 정도만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거지 모든 보조지표 관점을 다 맞을 수 있는 종목은 거진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그게 올라갈지 모르겠고 그리고 차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차트의 기본은 결국 지지와 저항이에요. 추세에 대해서든 매물대에 대해서든 전고점에 대해서든 결국 차트는 지지와 저항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선을 많이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 기본적인 관점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보조지표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다 보면은 차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만으로 차트를 보게 됩니다. 약간 운전할 때 이제 후방 카메라 없으면은 후진 못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는 걷어줬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종목 흐름이 꽤 나쁘지 않네요. 뭐 시장도 나쁘진 않은데 시장 대비해서 종목 흐름이 꽤 괜찮아요. 기대 이상으로. 한미반도체는 이제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져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한번 좀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마이크론의 수율 관련해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오갔었는데 그게 타게 되는 그림이라거나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따라서 어느 국가였지? 싱가포르에 법인을 하나 설립해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말에 추가적인 수주 공시나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도 저희가 분명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맞지만 그와 별도로도 개별적인 이슈가 한번 터져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를 드리겠고 내일은 수능이라서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립니다. 원래는 8시에 대체거래소가 열리고 정규장이 9시에 열리잖아요. 근데 내일은 주식시장
시장이 10시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송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몇 시야? 9시 40분쯤에 아마 내일은 시작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